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기행 박수복입니다. 오늘 벌써 예술기행이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예로 사람의 마음을 빚는 분을 모셨습니다. 설수경 작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프로필을 보니까요. 네. 도예학을 전공하시고 또 미술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연이라, 예,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한국화를 전공했고, 또 이제 중학교 미술 교사 생활 조금 하다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업하고는 멀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남편 따라서 일본 동경에서 지사생활 4년을 하면서 거기서 도자기를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도자기에 그때는 뭐 도자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결혼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반찬도 만들고 뭐 아이들도 먹이고 하면서 아, 일본은 참 도자기가 화려하구나. 그런데 매료돼서 이제 그 쇼핑도 하고 하다가 우연히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자기와 캔버스. 그다음에 그림으로 빚은 도자기. 저는 그 글귀를 보고 어떤 충격을 딱 받았거든요. 아, 그래. 흙으로 빚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빚은 도자기네. 거기에서 뭐 한대요. 이렇게 딱 맞는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는 도자기 그림을 좀 가르칠 때였거든요, 일본은. 그때가 1998년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취미로 그리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인연이 되었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하려고 알아보니까 아직 한국에는 상륙이 안 됐더라고요. 많이 뒤처진 상태였고요. 그 뒤로 제가 2004년, 5년 요때쯤에서부터 도자기 그림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든 거에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예에 입문해서 또 도자기를 만들게 됐고 그게 인연이 돼서 대학원도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작가님 대단하신데요. 아유. 그러셨군요. 제가 네. 평소에 우리 작가님 뵐 때는 진짜 도예 작가로서 워낙 유명해서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네, 네. 원래 그럼 미술가가 되는 꿈이었을 있었죠. 있었죠. 네. 예. 제가 대학원 가서 또 교수님도 그렇게 또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모든 거를 그래요. 이제 계획을 흐트러 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이 너무 즐거우니까 네, 아이들 키우고 막 그런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작업하고는 멀어지게 됐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 미술 교사와 네. 도예가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투잡이신데 네. 네. 둘 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미술교사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미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네, 네. 저는 도덕 선생님이었거든요. 오. 근데 기존에 도덕 선생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반 1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작업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작업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네. 저희가 공부를 하면 정답이 있죠. 정답을 맞춰야 우등생이고요. 근데 사실은 작업은 저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고요.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작업은.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너무 컸어요. 보통 도자기 작가, 와,
우리가 보통 이제 평면하는 작가들도 그러거든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작가. 네. 도예를 해? 더군다나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접근 방법이 도자기 그림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도예가분들처럼 막 흙으로 빚고 이거를 먼저 했으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접근 방법이 그것도 도자기 그렇네요. 그림이었고요. 이 그림을 회화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 네. 좀 쉬웠죠. 말하자면 그렇군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네, 네. 육체적으로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그 작업 과정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업 과정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존의 도예의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흙으로 빚고 그다음에 굽고 유약을 발라서 소성을 하고 하는 그 단계는 물론 거치지만 그 안에 쪼개고 하는 과정을 제 스스로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세라믹 아트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라믹 아트라는 분야는 뭐 도자 회화도 물론 포함이 되고 하겠지만 굉장한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해요. 뭐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네.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흙 자체만으로는 또 회화적인 표현이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유약 테크닉, 유약이라는 것도 저화도, 중화도, 고화도라는 다양한 유약이 있어요. 네. 어떻게 굽는 온도에 따라서 컬러가 틀려지고 뭐 컬러도 마찬가지죠. 알료도 저화도, 중화도, 고화도 그 색깔에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색이 틀려져요. 그러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좀 공부 좀 하고 또 제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세라믹 아트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서 저는 이 제가 가는 길은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또 완성된 후에 융합도 시키고. 네, 네, 네. 네. 화백님도 융합을 하시잖아요. 네. 아, 그래요. 저도 네. 이제 그 평면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네. 그것을 동세로, 네. 행동으로, 네. 퍼포먼스로 또 보여주기도 네.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도자는 이제 불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료를 많이 연구하시고 네. 그 재료들이 불에 닿았을 때 새로운 또 창작물로 또 나오고 네. 그럴 때마다 아주 그 기대라고 할까 네. 가슴 떨리게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그럼요. 같아요. 있죠. 음. 제가 사실은 대학원 논문을 청화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전에 도예가분들이 혹시 청화로 그림을 그려서 논문을 쓴 분이 있나 했더니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코발트 이론의 논문은 있어도 네. 이거를 회화적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논문을 썼던 사람은 제가 최초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컬러가 떨어져 있구나. 예, 조선시대에는 백자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컬러하고는 멀어지게 된 계기가 또 됐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유럽이나 이런 쪽은 받아들여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명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에 예술인도 많고 도예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왜 이 그림이나 이런 컬러 쪽으로는 없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내기 시작한 네.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색깔에 관계되는 거, 유약에 관계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내서 그래 그러면 남이 안 가본 길을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화백님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안 한 길을 가면 많이 그럼요. 말들이 네.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네, 진짜 네. 좋아서 하는 작업이니까. 근데 그렇게 작업을 완성을 해놓으면 분명히 굉장히 보고 감동을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아니 이게 도자기 구워서 나온 색깔인데 이게 보석이 어떻게 돼 있냐. 도자기 보석이다 하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네. 더 아름답게, 더 컬러풀하게 네. 어떻게 하면 도자기 보석으로 낼 수 있을까 연구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기간이요. 네. 물론 회화 작업은 하나를 가지고 쫙 매달리는 작가님들이 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마의 특성이 있어요. 이 가마라는 그 틀 안에 하나만 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4개, 5개 정도를 놓고 놓기 전에는 다 디자인하고
도안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상을 해야 될까는 쫙 나오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요. 융합까지를 생각해서. 네. 근데 이제 융합 재료는 제가 뭐 다양하게 쓰지만 많이 쓰는 재료가 이제 오칠이나 그다음에 자개, 네. 금속, 나무 뭐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개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융합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융합에 들어가는 뭐 꿀벌이라든가 뭐 새에 들어간 나비 이런 것도 미리 디자인해서 레이저 커팅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융합까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한 4-5작품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설 작가님 작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작가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네. 그 뒷이야기 한번 네, 네. 들어보자고요. 네. 저 작품은 저 새 시리즈는요. 네. 제가 2019년도 통인갤러리 그때 거기에서 초대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메인 작품으로 나온 건데 스프링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고요. 저기 지금 새가 있잖아요. 네, 네, 이 네. 새는 사실은 제 작품의 소재는 자연에서 와요. 예, 제가 논문도 초충도로 썼고요. 그 코발트를 네. 그 초충도에 임해서 이렇게 그려낸 작업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자연의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 작업실에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은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네. 메타스콰이어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제가 작업을 하는 중에 보면 새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새들의 언어를 제가 터득을 한 것처럼 각종 새들의 그 지저귀는 소리 그러면서 그때가 봄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그럼 새에다 봄을 담아볼까? 예,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그때 테마를 정하고 작업을 한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소송 작업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라고? 소성이라는 거는 굽는다. 예, 도자기를 가마에서 굽는 작업이 소성인데 이 소성도 저는 기존 도의 틀을 조금 벗어나죠. 네. 뭐냐면은 보통은 한 2번 정도 소성이 이루어져요. 많으면 3번. 이렇게 3벌 소성이라고. 초벌 뭐 그렇죠. 이렇게 재벌, 초벌, 재벌. 네. 그다음에 이제 3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금 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굳게 되면 3벌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4벌에서 6벌. 그러니까 4벌에서 6벌에 많게는 10벌도 있어요. 우와, 정말요? 네, 많게는. 하지만 제가 너무 그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제가 지치고 또 표현되어지는 게 너무 복잡하게 계속 명암을 놓고 나오다 보니까 좀 질리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한 4번, 5번 정도로 끝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게 도자기는 고온에서 떼서 점점 내려가는 온도로 구워야 돼요. 이게 뭐 700도에 구워서 1200에 굽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700도에 안료를 썼는데 유약 작업을 해서 1200도에 굽게 되면 유약이 녹죠. 안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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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니까 도자기는 고화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화도 완성된 작품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요즘에 얘기하는 포셀린 기법. 네. 그래서 그 온도가 780에서 850도 내외로 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상해 작업까지 거치고 그 단계가 한 2번 정도 가고 그 다음에 금 작업도 하면서 완성되고 융합까지 이루어지니까 보통은 4번, 5번 그 정도 되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많은 도예가 분들과 이렇게 인사 교류를 갖고 네.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전통 가마 굽잖아요. 네. 그럼 가가지고 막걸리도 따르고 뭐 인사도 네, 제도 맞아요. 지내고 네. 그러면서 지금 작가님 설명하고는 전혀 좀 반대적인 반대죠. 예. 네. 그분들은 그거 하나에 이렇게 그렇죠. 매달리고 네. 정성을 다하시는데 네, 네. 작가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네. 정말 힘든 작업들을 하고 계시군요. 그 작업이 돼야지만 컬러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또 그런 작품이 나오니까 물론 이 뭐 그 전통을 고수하셔서 진짜 그것만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 존경스럽죠.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예술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 시대 정신이 맞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 네, 생각을 네. 하고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하면
시대에 맞게 또 다른 사람이 안 해본 그 길을 제가 가는 그런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가고 가능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론 뭐 완성된 게 조금 미흡하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제가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작품이 무르익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작품을 알아볼까요? 네. 저 작품은 뭔가 이렇게 우주에서 뭐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도자기 보석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네.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잘 안 나타내는데 사진이 못 잡아내더라고요. 네. 이 실물을 보면요. 그 안에 결이 다 보이고요. 그 안에 단계가 보여요. 그거는 유약 테크닉을 낸 거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약은 굉장히 저하도, 중하도, 고하도 유약이 되게 많은데 저 크리스탈 결정은 아주 고하도예요. 저희가 1250도가 최대치로 보면 저거는 1270. 네. 그 다음에 그 결정을 피게 되는 원인이 물론 뭐 중간중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지만 냉각을 시키면서 피거든요. 결정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게 도자기라고 물론 그래야 되는데 네. 회화적인 느낌이 너무 그렇죠. 강해서 그렇죠. 진짜 이게 하나의 그 평면 작품 같았어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그렇게 놀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세라믹 아트 쪽으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약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크리스탈 결정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칼라로는 못 잡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그래서 요번 이제 11월에 아리수 갤러리 초대전이 있어요. 네, 네, 네. 그쪽에는 이런 결정류를 도자 회화로 끌어낸 작업으로 전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준비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기억과 추억이 연결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이런 의미를 택하신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어려서의 추억, 그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뭐 공부해라 해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너무 자유스럽게 우리를 뛰어놀게 키우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 여행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저는 서산에서 아버지가 고향이 서산이지만 제가 3학년, 4학년을 서산에서 다녔거든요. 그때 방학을 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일기고 뭐고 다 그냥 놓고 몸만 와라 그래서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한 달을 살다 왔어요. 거기에 별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3일 계약하기 3일 전에 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전쟁이죠. 일기 써야 되고 뭐 만들어 가야 되고 막 네. 그런 거는 있지만 가족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제가 그 서산의 그 추억 시리즈는 제가 라메르 갤러리 때 전시를 했어요. 네, 예, 네, 그 시리즈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들판을 뛰어놀면서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그냥 뭐 식물 관찰도 하고 막 재밌게 놀면서 그 기억에 딱 멈춰져 있는 거죠. 저희가 영화를 보면 네. 딱 멈추잖아요. 멈추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시간의 기억. 그거를 제가 그 시간을 축적으로 네. 돼서 이제 뭐 형상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끌어내는 그 컬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 우리나라에 결정류를 하시는 작가분들을 많은데 두 가지로 결정류 쓰신 분은 못 봤거든요. 저는 여기에 결정류를 2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마 그 유년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들의 자유로운 네. 생각 네, 또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주시기 네, 위해서 네. 아마 그 자유를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작품에 네.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네. 재료를 계속 연구하시고 또 계속적인 발상, 네. 구상 이런 네.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3번째 작품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코발트 결정류. 그러게. 그걸 끌어냈습니다. 네. 인더 가든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게 지금 최근작인데요. 아직은 선을 안 보였어요. 이거는 제가 그 5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원에 등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등나무꽃 아시죠? 네네. 그 향기 너무 네네네. 좋죠. 네. 거기에 꿀벌들이 팍 모여 있는데 저는 꿀벌들의 언어를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와, 얘네들 기쁘고 슬프고 뭐 노래하고의 그 언어의 향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실은 꿀벌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로웠고 그때 햇빛에 비친 칼라 너무너무 그게 신비로워서 제가 이거를 끌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한동안 작업을 못했어요. 이 코발트 결정을 피는데 안 피더라고요, 결정이. 그래서 한 6개월 예, 도판도 많이 버렸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한 4-5개 건졌어요. 그 안에 작업을 넣은 거예요. 야, 네. 보통 이제 우리 평면 이제 색채학을 네. 연구하시는 예술가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코발트 브루는 뭐 자기가 독점, 네. 뭐 아주 강렬한 그 레드 색깔들도 뭐 네. 독점하려고 애쓰는데 네. 작가님의 저 코발트 브루는 세계 유일의 작품 아닐까. 저런 색을 구현해낸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근데 도판의 장점은 응집력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화병에 만약에 넣었다면 저렇게 네. 결정이 안 피겠죠. 결정이 피는 이유는 흘러내리면서 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병이 피게 되면은 쭉 흘러내리다 보면 결정이 아무래도 저렇게 이쁘게 안 폈을 텐데 저는 도판에 넣다 보니까 응집을 해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작품을 보면 새와 꿀벌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또 작품이 모두 막 생동감이 있었고 네, 살아 네. 숨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뭐 의도하신 거 있나요? 의도했어요. 의도? 아, 예를 들어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 의도대로 안 되지만 제가 그 크리스탈 결정은 생동감이 있는 유약이거든요. 살아있다고 저는 느껴요. 유약 자체가. 거기에 제가 융합으로 쓰는 게 이제 자개, 오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다 계획을 하고 뭐 자개라든가 나비라든가 뭐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레이저 커팅을 해서 다 준비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탈 결정이 제 마음에 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네, 가마는 네, 네. 그럼요. 너무 만족을 하죠. 이렇게 그 고화도의 불을 견디고 이렇게 예쁘게 펴졌구나. 네, 너무 네. 감사하죠.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작품 참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도예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어요. 네. 도예의 길은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선 좀 힘든 길이에요. 힘든 여정이에요. 근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자기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통을 고수하는 분은 전통을 고수하시고 또 이 전통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도예의 길을 도예 예술로 또 승화시키는 또 우리 후배들도 있을 네, 거고 그래서 예술은 그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네. 하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이 없어요. 네. 제가 가능성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이끌어서.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후배님들도 이 도예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이고 이거를 시대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끌어내는 열정적인 도예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야, 오늘 막 시간이 팍팍 지나가는데요. 네, 네, 네. 오늘 예술기행은 설수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화백님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뵌 적은 처음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래 이렇게 나누고 말씀도 너무 소중했고 깊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수북의 예술기행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멋진데요? 와. 또 이번 전시 이제 11월에 전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결정률을 도자 회화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실험 단계에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가죽 공예에 하는 가까운 네. 나무하고 융복합을 했어요. 네.